임장생활기록부 2대 신촌상권에 왔습니다. 사실 여기 2대 상권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 지역의 핵심 상권이었어요. 예전에 스타벅스, 그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브랜드 미샤 다 2대 앞에서 1호점을 시작했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고 여기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많이 힘들고 폭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진짜인지 조금 보면서 상권에 대한 얘기도 해볼 겸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오후 2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폭염주의보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만 가보시죠. 여기 이제 2대 정문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3층짜리 건물이 크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4년째 공실이에요. 예전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이 있었다가 나가고 나서는 계속 못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공실이 많아요. 공실 많이 붙어 있고 2대 정문 저희가 쭉 돌아서 이제 왼쪽으로 건너오고 있는데 지금 2대 정문 앞에 바로 여기 이 건물 자체가 아예 다 지금 공실입니다. 임대를 아직 못 채운 상황이고 옷가게들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지금 공사 소리가 되게 요란한데 아마 되게 지금 손바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1분 정도 쭉 걸으면서 봤는데 거의 완전히 썰렁하고 죽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적도 지금 드뭅니다. 많이. 예. 근데 2대 상권이 한때 정말 잘 나가고 그랬다가 왜 이렇게 여기 유령 상권 같이 됐을까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상인들 얘기 중에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2대 상권이 한창 잘 나갔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2013년에 이 2대 상권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관광, 쇼핑, 권역으로 아예 묶어버린 거예요.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없던 규제를 만들게 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점포, 신규 업종 들어오려면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2대 상권 특성상 뭐 주차장 만들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신규 점포들의 거의 출점이 사실상 스톱이 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고인물들만 남게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관광 많이 하고 쇼핑 많이 하던 때였는데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중국 유입이 끊겼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완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대는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업종을 다 정해놨어요. 상권의 다양성 같은 걸 완전 해치는 도시 계획이었죠. 그게 상권을 저해했던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홍대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했고 그 두 개가 굉장히 큰 핵심이죠. 지금 이제 저희 신촌 기차역, 경의선 신촌 기차역 쪽으로 쭉 갈 텐데 여기 이제 쇼핑몰이었잖아요. 여기도 사실상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망한 쇼핑몰이에요. 지금 뭐 영화관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 여기가 보면 기차역 바로 앞인데도 이쪽 건너편도 거의 뭐 공실이 대부분이 많네요. 저기 써있네요. 그러니까 신촌 지구 일대 지구 단위 계획 펼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망한 게 사실 저 유연성 없는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몇 년간 이제 계속 건의를 해서 최근에야 이제 저거를 드디어 풀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서대문구에서. 그래서 결국 상권이라는 게 사실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잘 되겠고 사실 취지는 좋았죠. 이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못한 결과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서야 옥죄했던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또 이제 뒤늦게 서대문구에서 2대 신촌 사랑 상품권 같은 거 발행해서 이제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다행이고 잘 좀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가보실게요. 여기 이제 신촌 쪽으로 왔어요. 여기 이제 저쪽에 신촌역이 있고 이제 연대 가는 길 이제 명물거리인데 굉장히 아까랑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젊은 친구들 되게 북적북적거리고 굉장히 활기도 넘치고 이제 약속 잡아서 이제 막 가는 사람들 모습도 많이 보이고 완전히 살아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이게 가리가 된 곳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촌은 기본적으로 외식 상권입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은 상권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신촌
상권이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시죠? 차들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2014년에 이제 전임 박원순 시장이었죠. 여기를 서울시 최초의 차 없는 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버스, 구급차, 자전거 정도만 요 도로를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일반 차량은 저쪽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우회를 했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취지는 사실 좋았어요. 아까 이대 상권 정책 같이 이제 차들 혼잡한 거 이렇게 줄여줄 테니까 이제 마음 놓고 노세요. 상권 많이 활성화 시키세요.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이게 잘 나가던 상권의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차들의 통행량이 확 줄면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딱 흐름이 끊어졌다고 해요. 게다가 또 이제 결정적으로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홍대 상권이 워낙에 또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합니다. 버스킹 같은 문화 붐을 타고서 잘 되면서 이제 많이 뺏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상인들이 계속 이제 지자체에 건의를 해서 드디어 이제 올 초에 이거를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차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고 복잡복잡해요. 그러면서 이게 체감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 여기 이제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매출부터가 확 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접근성부터가 어려웠는데 일단 차의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백화점들하고 여기 점포들의 매출도 같이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도 많이 다양화가 됐고, 그래서 외식뿐만이 아니라 이대에 없었던 이 화장품, 뭐 쇼핑 이런 점포들도 많이 신촌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고 보기 좋습니다. 조금 더 가보실게요. 네. 저희가 이제 명물거리 쭉 보고서 이면 상권 쪽으로만 살짝 들어와도 아직은 공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상권은 안에 자체적으로 생태계가 있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임장생활기록부 초기에 갔다 왔던 명동 얘기를 살짝 하자면 명동은 사실 거의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명동은 좀 특수하게도 건물주 임대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조금 현금 보유력도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전통 부자들이 많아서 소위 말하는 맷집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대나 신촌 상권은 소상공인 위주의 상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대출 레버리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임대료 조정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좀 맷집도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더더욱 유연하게 가야 되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대 상권, 신촌 상권 쭉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갑니다. 네, 또 가보실게요. 네. 신촌이나 이대 상권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만들어가는 상권이에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주변에 이제 대학가도 많고 또 유동인구도 풍부하고 굉장한 교통의 중심에다가 주변에 또 큰 병원도 있고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갖춘 만큼 또 옛날에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장생활기록부 성적표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직코노미 팀에서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 같이 나누시고 또 이제 집 이야기도 같이 나누실 분들 저희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생기부 성적표 같이 보시겠습니다.